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하반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만 공개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받아가실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집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2차 전지 같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9월 이어가지고 명절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증시의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괜찮은 주식들을 아주 싼 가격에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최근에 이제 가치들 부각을 받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 지금 부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30배 이상, 50배까지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도 여러분들의 이에 준하는 급등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기대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에 대한 지금 의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전 세계적인 경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외적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들의 정책적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역사상 두 번째로 지지율이 낮다라고 해요. 재선을 위해서는 지금 외교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나 중동 이렇게만 가지고는 국제 정세를 이제 주도를 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절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떤 원하는 것들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지분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겠습니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이 지금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준비 착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G20 행사가 열렸었죠.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면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 이후로 1년 만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관계 단절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이제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작년에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초기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일으켰겠죠.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뭐 생산 비용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그러면서 인제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잘 해 주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물가 안정에 그리고 인제 소비자가 좀 구매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중국과의 이제 이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생산 비용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이 되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반드시 필요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립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해당 조치를 좀 보류를 했죠. 그러면서 인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게 뺏겼지만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사수를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 좀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이 심판의 성격으로서 좀 이 국회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상원이라도 사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판정성을 거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중국 쪽으로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이 오히려 자립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자립을 하게 되면서 좀 기술적으로 쫓아오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트럼프 정부에서 2018년 10월, 9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곧바로 보복 관세로서 조치를 취했죠. 지금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블루 칼라, 그러니까 제조업을 육성하게 되면서 아주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블루 칼라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이 블루 칼라 지지율 결집을 위해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대중국에 대한 규제, 그러면서 중국에 지금 위치해 있는 미국의 공장들을 미국 본토로 돌려라. 이렇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대선 공약으로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관세를 한 10% 쪽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관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쪽으로 수혜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재선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이 중국 쪽으로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의 미국 정부를 좀 지지를 하는 그런 쪽이 이제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경제 정책 지지율이 34%에 불과하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뭐 휘발유 가격 아니면은 뭐 식음료, 뭐 옷 입는 거 아니면은
자고 이제 뭐 이제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런 호황 국면에 있어서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한 불만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소비자 물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가 있다. 지금 아예 꽉 막혀 버린 상황입니다. 러시아와도 사이가 안 좋고 중동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중국하고도 인제 바이든 정부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까지 벌어지고 물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준 쪽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특수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는 물가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요인이 하나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려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중국 쪽의 이 공급망이 굉장히 차질을 빚었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의 정상화를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중국의 인제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헝다가 디폴트가 인제 진행이 됐죠. 채무 불이행, 이자를 못 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2020년, 2021년까지 역대급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요. 미국, 중국 막 그냥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인제 헝다 디폴트 사태가 나와주게 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급락을 하게 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지금 이 부동산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총 자산 300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민간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도 8월 초에 이자를 못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헝다와 함께 중국 부동산 업계 1위를 다투던 업체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이자 상환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디폴트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위기, 중국의 금융업계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요. 중국 경제에서 GDP에서 건설과 부동산 비중이 30%에 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뭐 토목 사업,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만약에 인제 어떤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돈을 들여 가지고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땅 파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찰 박치구로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금융업계에 이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짓고 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제 분양을 해 가지고, 아니면 인제 뭐 건축주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좀 상환을 하거나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 업계와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하던 이 부동산이 휘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국발 리먼 사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제 우려들 같은 경우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6% 7%대까지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확실하게 터집니다. 그럼 리먼 사태 이후로 지금 10년 동안 전 세계가 초저금리, 뭐 제로금리에서 1~2%대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이든이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기준금리에 대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제 뭐 대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는데 이런 물밑적인 협상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바이든이 지지율을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재선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을 크게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인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회담에서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정상회의의 연기에 따른 양자 회담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개별적인 행사로서 단독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도 지금 한중 관계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이 됐었죠. 지금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최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추가 방류 발표가 진행이 됐을 때 중국 외교부 쪽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일본 관광 타격 크게 입을 거다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부 입장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지금 중국 여행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상품 취소 요청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이겠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한중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따라 가지고 해당 이제 이 소비 업체들이 중국 소비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반발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중국 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0년대 당시 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와 함께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제3의 업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라고 하던가 뭐 패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관광, 카지노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때 2014년, 2015년 당시 한 1년 정도 만에 10배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중국 소비 업종의 호황기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가량의 대세 상승 나와줬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3의 업종이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사드가 터지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전혀 이제 제3의 업종으로서 튀어나오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당 부분들이 자극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인 탄력은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겠고 중장기적인 관계 개선까지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이런 중국 소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우상향 같은 경우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느입니다. 화장품 관련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북미 고객사들의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용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매출을 낸 매출액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지금 해당 업체가 중견 화장품 기업으로서 중장기적인 성장 국면으로서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리아나입니다. 화장품 제조 기업이고요. 대중관계 관계 개선에 따라 가지고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한국콜마 홀딩스가 올라갔었던 중국 소비주의 좀 호황기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0배 가량의 폭등이 나와줬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시도가 나와주고 있겠고요. 최근에 9월달 하락장의 과매도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인상적입니다. 자사주 1,000만 주 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소각 가능성 그러면서 주가 부양이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2배 이상의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이번 주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시기가 어렵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2차 전지 같은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핸드폰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죠. 카톡이나 은행 어플 이런 거 이제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 이제 급등 타이밍이라고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한가 그 이상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뭐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2023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만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라이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이제 상승세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서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40%, 50% 정도 급등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미지스 이런 종목 이제 단기 급등 자리에서 찍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상한가 급등이 지금 강력하게 이제 또 출현이 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 또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매일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자로 올려드렸었던 증권투데이 정보 같은 경우 간략하게 이제 미국 증시 여러분들이 우리 장시작 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짚어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충전기 관련된 종목이었죠. 전기차 충전기 S트래픽, 휴맥스 홀딩스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 상승세, 상한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크지는 않지만 한 5% 전후에 또 이제 상승세 나타나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한 20%, 30% 급등 나와주게 되면은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20, 30%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뭐 휴맥솔딩스 웨스트래픽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제 찍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단타 진입하셔서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보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증권투데이 게시글 보게 되면서 단타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매일 아침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섹터, 종목들도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영상 통해 가지고 투자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